자, 이거는 자습서 252페이지예요. 거기 한번 피시고 그 9-2단원 마지막 단원입니다. 그쪽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쌤이랑 같이 볼게요. 이게 지금 표가 잠깐만. 이게 지금 화면으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그 위에 여기 요 부분 있지? 여기를 한번 봐봐. 여기에 뭐뭐 나오냐면 이 부분만 체크하세요. 찬성 측, 반대 측 해서 밑에 보면 입론, 반대 신문 여기 순서 잘 따라가봐. 찬성의 1 토론자의 입론 이거 먼저 한 다음에 반대 측 2 토론자가 반대 신문한다. 이렇게 그리고 이 숫자 따라서 가면 돼. 1번 입론, 2번 반대 신문, 3번 입론, 4번 반대 신문. 이 순서 똑같이 입론, 반대 신문, 입론, 반대 신문. 요거는 똑같이 가고 이게 조금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잘 보세요. 그 다음에 5번은 뭐야? 입론. 그러니까 제1 토론자가 제일 처음에 입론하고 그 다음에 다 한 바퀴 돌고 2 토론자가 입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여기 논제. 논제에다 뭐라 쓰냐면 토론 주제 이렇게 써요. 논제, 토론 주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이거고 그 다음에 토론 형식 거기다 줄거세요. 반대 신문식 토론. 여기야. 토론 형식, 반대 신문식 토론. 이것도 같이 줄거놓고 그러니까 토론의 종류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반대 신문식 토론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볼게요. 이제 본문입니다. 사회자가 먼저 하는 말 보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 수가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늘면서 학교 안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일과 관련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하는 학생 수가 많이 늘면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쌤은 여기서 좀 내용을 줄여드릴 테니까 뭐 색연필이랑 형광펜 같은 걸로 이렇게 칠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사회자가 먼저 이렇게 말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번호 얘기자 1번 논제 선정의 배경. 왜 이런 토론 주제로 선정을 했는가? 그 배경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를 포함한 상당수 학교에서는 등교시에 휴대전화를 걷어갔다가 하교시에 돌려주는데 요즘 학교 다 그렇잖아. 휴대전화를 내지 않는 학생은 벌점을 받기도 한다. 최근 한 학생이 휴대전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글을 올린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근데 의견이 분분하진 않을 것 같아. 실제 너네들 입장에서는 핸드폰 안 걷어가는 게 더 좋잖아. 근데 여기서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다음에 메모돼 있죠.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라는 논제로 토론해 보겠다. 여기다 적어봐. 뭐뭐라는 논제로 토론해 보겠다. 그래서 사회자 역할 두 번째 2번이라고 쓰시고요. 논제 제시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사회자 역할이 두 가지가 나왔다. 첫 번째는 여기였지. 논제 선정 배경. 두 번째는 논제를 여기서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럼 먼저 여기다 줄거 찬성 측 1 토론자의 입론 여기까지. 이게 사회자가 누구 말할 차례다라고 뭐 하는 거야? 그 3번 발언 순서 이렇게 하나. 사회자 역할이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는 거야. 첫 번째는 논제 선정 배경, 두 번째가 논제를 제시했고 세 번째가 발언 순서를 정해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자의 말이 끝났고 그 다음에 오른쪽 날개 부분 볼게요. 이쪽입니다. 여기 나오지. 이게 사회자 역할이야. 토론을 시작하기 앞서 사회자는 토론 배경 설명 한 번 더 줄글자 그 다음에 2번 논제를 제시 이렇게 두 가지 나왔지. 그러니까 여기는 안 한 거야. 찬성측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 있다. 그냥 똑같은 거니까 여기다 줄만 넣어놓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위에 제목도 보세요. 입론과 반대 신문 이렇게 되지. 찬성일 보자. 뭐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야? 그것도 놓치면 안 된다.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지. 그러니까 허용해야 한다는 것에 찬성. 그러니까 결국 허용해라 이거야. 휴대전화 사용이 일상화된 요즘 많은 학교에서는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잘 보면 되지. 학생들은 독립된 존재이므로 뭐뭐이므로니까 여기가 근거가 되겠지. 이렇게 연결하면 된다. 학생들은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에 휴대전화 가지고 올 수 있고 사용할 자유가 있다. 그래서 여기 찬성 1의 근거라고 되는 거야. 근데 학교에서만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주장이야. 휴대전화 못 쓰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야? 강제적인 규제는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여기다 줄것과 학생들의 반발 이렇게.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절제하려는 의지를 꺾고 있다. 이게 이제 주장 2번이 되는 거야. 학생들의 반발,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절제하려는 의지를 꺾고 있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공부하려고 딱 책 폈는데 엄마가 뭐라 하면 공부하기 싫어지잖아. 그런 느낌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아까 썼냐 안 썼는데 입론을 할 때 여기 찬성 측에다 동그라미가 여기 글씨자 보이니? 찬성 측은 찬성 측은 그 다음에 여기 입론을 할 때 반대 측은 이렇게 두 개. 그럼 구분해놔. 찬성 측에서 어떻게 하고 반대 측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먼저 찬성 먼저 보자. 현재 상태의 문제점 제기 여기다 주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찬성 측에서는 그 다음에 필수 쟁점별로 주장과 근거를 들어서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반대 측은 뭐하냐? 일단 반대니까 반대 의사를 밝힌다. 그 다음에 찬성 측의 주장과 근거를 반박하는 거다. 반대 측은 반박해야 되잖아. 그래서 입론을 할 때 이게 상황은 똑같습니다. 입론할 때 찬성 측에서 뭐하고 반대 측에서 뭐 해야 되는지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 옆에 날개도 놓치지 말고 같이 공부하세요. 그 다음 이제 자습서 페이지 옆에구나. 바로 옆에니까 253쪽이에요. 여기 정리하기 보자. 그래서 방금 했던 거 한 번만 정리하고 이제 뒤에 본문 갈게요. 토론에 절차에서 먼저 논제 제시하지. 이거 누가 하는 거야? 사회자가 하는 거였죠. 토론의 주제인 논제라고 돼 있지. 아까 우리 이미 논제의 개념 썼지. 토론 주제, 논제를 제시한다. 그 다음에 입론과 반대 신문을 하고 반론을 하고.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제시된 토론은 아까도 공부했지? 반대 신문식 토론이다. 거기다 적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순서 밑에 나옵니다. 여기 입론과 반대 신문, 반론 이 순서다. 입론하고 반대 신문하고 반론을 한다. 여기까지 보고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254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이렇게 말하네. 반대측 이 토론자 반대 신문자. 여기다도 줄거나 반대측 이 토론자. 1이 아니라 2야. 반대측 이 토론자. 반대 신문. 줄 따로따로 보세요. 반대 신문 해달라. 그러니까 반대가 뭐라고 하냐. 학교는 친구 선생님과 소통하면서 여러 지식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곳이다. 친구 선생님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학교에서 굳이 휴대전화 써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반대인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소통하는 공간이다. 이게 똑같은 얘기죠. 얼굴을 맞대고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곳인데 굳이 써야 되냐 이거. 그랬더니 찬성 1번이 뭐라고 했어? 지식이나 경험뿐만 아니라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 태도를 익힐 수 있는 곳이 학교다. 그리고 교내에서는 대화로 의사소통할 수 있지만 응급 상황이나 부모님과 긴급하게 연락할 때, 즉 휴대전화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이제 찬성 1의 개념입니다. 여기까지가 뭐였어? 이거였어. 반대 신문 얘들아. 방금 찬성 측에서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반대 신문은 반대 측에서 하는데 반대 몇 번이 했어? 2번이 했다. 이 숫자도 잘 봐. 아까 찬성 측은 누가 얘기했어? 찬성 1번이 얘기했지. 근데 반대 신문은 반대 2번이 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순서가 정해진 게 그래. 그래서 대답도 아까 얘기했던 찬성 1이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자 말 보세요. 반대측 1 토론자 입론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온 거야. 자, 이것도 비교해보면 여기는 반대 2가 얘기한 거고 여기는 반대측 1 토론자가 얘기하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저게 숫자 같은 게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까 처음에 나왔던 표 있잖아. 그 부분에다가 표시를 해서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먼저 봐야지 본문에서 안 헷갈립니다. 자, 계속 볼게요. 반대 1번. 요즘 등하굣길을 보면 휴대전화 사용하면서 길을 걷는다. 이뿐만 아니라 친구와 함께 있으면서도 대화는 하지 않고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다. 학교는, 여기서부터 줄거봐. 학교는 여러 사람과 함께 생활하며 여기 주거 공동의 규범, 예의범죄를 익히는 곳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만큼은 휴대전화 사용할 것 자유를 내세우기보다는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부등호해도 되겠다. 자유를 내세우는 것보다 다른 생활 태도를 익히는 곳이다. 그래서 찬성 측 토론자는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조치가 자율적인 의지를 꺾고 있다고 했다. 지금 여기 반대 1번이었는 얘기지. 그러니까 반대 1은 상대방 찬성 측이 얘기했던 내용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야. 너네들은 이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하지만 나오잖아. 하지만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표한 조사 내용을 보면 지금 출처를 제시를 했지.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 제시 여기다 체크하고 출처까지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는 거야. 청소년 휴대전화 중독률은 29.2%로 성인보다 훨씬 높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휴대전화에 훨씬 더 많이 중독된다는 얘기야. 이는 또 전년에 비해서 3.7% 증가했다. 그 다음 이제 화면 올려볼게요. 얘가 하는 말 뭔지 알겠지? 반대 1번은 뭐야? 휴대전화, 교내에서 휴대전화 쓰면 안 된다는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그에 맞는 근거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성인과 청소년 비교했을 때 청소년의 중독률이 훨씬 더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인데도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더 힘들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얘네 반대측 말 들어보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근데 또 찬성 측의 얘기 들어보면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한번 보자.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거야. 그 기억본 보세요. 이미 학생들은 일상적으로 쓰고 있다. 학교에서 제한한다고 해서 휴대전화 중독을 막을 수 있냐? 이것도 또 맞는 말 같지? 학교에서 나오자마자 핸드폰 켜고 SNS하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반대일에서 뭐라고 하냐? 가정에서도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노력을 안 한다면, 그 줄이는 거야. 학교에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휴대전화 중독을 예방하기가 어렵다 이거. 학교에서라도 하자 이거야. 그래서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률이 성인에 비해 높다는 점을 볼 때 청소년의 판단력과 절제력이 성인에 비해서 부족하다 이거야. 왜? 청소년들이 훨씬 더 많이 중독이 돼 있었잖아. 그래서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다면, 이걸 줄고 제한한다면 중독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반대 이런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지. 집에서 쓰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가정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붙잡아서 학교에서도 좀 휴대전화 못 쓰게 해야 된다. 이게 반대 1의 입장입니다. 그럼 이제 보자. 이 옆에 날개는 살짝 묶여갖고 그쪽으로 가세요. 256쪽. 여기입니다. 3회차 한번 보세요. 찬성 측의 주장과 반대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여기다 뜻 써놓으세요. 자주 나오는 단어야. 날카롭게, 많이 들어갔지 이 단어. 날카롭게 맞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찬성 측 이 토론자 입론해달라. 여기도 또 줄거고 찬성 측 이 토론자가 입론해달라. 그러니까 찬성 2번이 뭐라고 했냐? 오늘날의 휴대전화 같은 매체를 사용하는 것은 정보의 시대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이다. 핸드폰 쓰는 건 자연스럽다. 다양한 디지털 기기 가능한 수업이 가능해졌고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형태의 수업도 는다. 이러한 수업에서
휴대전화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여기다 적어보세요. 이러한 수업에서 휴대전화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지금 여기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근거. 휴대전화의 정보 검색, 쌍방향 소통 기능 뭐 이런 것들은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점점점 했는데 얘가 갑자기 흥분했나 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얘들아. 공식적인 자리야 토론도. 이런 공식적인 토론 자리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반대 1번이 그렇지 않다. 휴대전화를 수업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기보다는 반대의 경우가 많다 하면서 여기 적어놓으세요. 상대방의 발언 중에 끼어들어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토론할 때 유의할 점은 얘들아 그냥 억지로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친구들하고 노래방 갔을 때로 생각하면 돼. 내가 한참 이제 감정 잡아서 노래를 시작해서 전주 나오고 딱 발라드를 부르는데 1절도 안 끊는데 친구들이 딱 끄면서 야 분위기 우울하게 왜 이래 하면서 다른 노래 부른다. 기분 나쁘잖아. 그 상황하고 똑같은 거야. 그리고 순서가 자기 순서가 아닌데 예약을 막 눌러버려. 그럼 또 욕먹잖아.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정해진 순서. 근데 여기서는 사회자가 있지. 사회자가 아 이번에 누구 얘기해봐라. 그랬을 때 얘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거야. 그러니까 토론에서 유의할 점은 노래방 갔을 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찬성 2가 삐졌잖아. 제 발언 안 끝났는데요. 하지. 그러니까 사회자가 이제 얘가 이제 중재를 해주는 거야. 반대 신문은 찬성 측의 입론 후에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너는 입 다물어라 이런 얘기잖아. 찬성 측 토론자께서는 입론을 계속해라. 네가 계속 말해 이거잖아. 그래서 찬성 2번이 아까 예를 들어서 끊겼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다. 예를 들어 수학 시간에 칠판에 글씨를 사진으로 찍거나 과학 시간에 실험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복습할 때 활용하면 학습 효과를 높일 수도 있다. 각 과목 수업 시간 안에 국어 시간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모르는 단어의 뜻을 확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실제 하나? 국어 시간에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더 빠르잖아? 네이버보다 빠르지 않니? 선생님 이 뜻 뭐야? 이거야. 바로 끝나잖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여기 그리고 휴대전화의 교육적 활용도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휴대전화는 좀 다방면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뭐라? 학교에서 휴대전화 쓰는 거를 막지 말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사회자가 해보세요. 이제 반대측 1토론자 반대 신문 해달라. 그래서 이제 여기 네모해봐. 너네들은 이렇게 얘기했지. 그 다음 또 얘 반대 좀 그래. 좀 흥분했나봐. 또 잘못된 의사는 좀 두 번째 나오지. 구체적인 근거 없이 토론자를 무시하면서 말하는 거야. 너 현실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들의 학습 태도나 성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거야. 근데 찬성 2는 차분하게 대처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휴대전화 활용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블로그에 소개한 선생님도 계신다. 이제는 학교에서 여기다 적어봐.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할 것만 아니라 수업에 활용하는 방안 이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모색한다는 것은 찾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수업에 활용하는 방법을 찾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또 밑에 보면은 사회자가 반대측 이 토론자가 입론한다 하면서 다시 입론 들어갑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교육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에 과장된 측면이 많다. 교육적 용도 활용에는 과장된 측면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야. 실제로 우리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를 떠올려 보면 화면을 진득하게 보지 않고 다음 화면으로 금방 넘겨버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휴대전화 사용할 때는 한 가지 자극에 집중 못하고 새로운 자극을 찾기 때문에 여기다 적어볼까? 오히려 집중력이 저하가 된다. 휴대전화 쓸 때. 또 주어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여기 주어진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정보 검색해서 쉽게 해결하는 그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사용 양상 때문에 휴대전화는 학습보다는 주로 학습이랑 유희적 용도랑 비교했을 때 주로 이쪽으로 쓰인다는 얘기야. 유희, 논다는 얘기야. 노는 데 쓴다 이런 거 봐서. 따라서 학생들이 수업과 학습에 집중하고 친구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해라 이겁니다.
그 다음 이제 사회자가 그러면 찬성 측 이의 토론자 반대 신문해달라 하면서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 오른쪽도 있었나? 잠깐만요. 아, 바로 오른쪽에도 본문 내용 있었네. 이게 어디냐면은 257쪽이야. 찬성 2번이죠. 휴대전화를 유희적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면 여기다 주고 근거가 있냐? 너네 근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 또 나오죠. 아까 나왔던 거지. 정보화진흥원이 2015년에 발표한 조사 내용에 따르면 휴대전화 많이 이용하는 용도가 SNS, 인터넷, 게임, 음악 감상. 근데 이게 언제냐? 2015년이지. 5년이 지난 지금 2020년 뭐겠어? 1위가 아 이건 1일지 2일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지 유튜브. 그치? SNS나 유튜브 보자. 다 유희적 용도로 쓰고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지금까지 양측의 입론을 들어봤다. 이제부터는 여기다 표시해 반론이다. 반론 진행하겠다. 반론은 누구부터 시작하냐? 찬성이 아니라 얘네부터 시작하네. 요것도 잘 체크해놔. 반대측 제1토론자부터 시작해달라 이거야. 그랬더니 반대 1번이 찬성 측에서는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렇게 생각해. 휴대전화를 사용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거 내용을 하냐? 너네들은 그 다음에 하지만 학교는 친구 선생님과 관계를 형성하며 더불어 생활하는 곳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은 이미 일상생활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휴대전화 중독률은 해마다 증가한다. 그래서 휴대전화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자 이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은 요 밑줄 그어진 부분이 저요 두 군데 주장 강화 1번, 2번 그러니까 새로운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앞에서 주장했던 것을 강화시킨다 조금 더 단단하게 해준다는 얘기야. 새로운 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잘 받으면 되고 그냥 찬성 1번 보세요. 여기 나오죠. 찬성 측 주장 강화에서 학생이기 이전에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이거 맞는 말 같아. 학교에서 개인 물품 사용을 규제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니까 조금씩 바뀌겠지. 이제 언제야? 작년인가? 올해 초에 그 서울 쪽 학교는 휴대전화 규제하는 게 저기 뭐지? 인권 침해라고 서울 쪽에서 판결이 났거든. 그래서 그것도 너네들도 바뀔 수 있을 것 같긴 해.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20년 전이거든. 그때는 소지품 검사 그냥 아무렇지 않게 했거든. 그러니까 체육 시간 애들 다 나가잖아. 그러니까 체육 시간 나가면 그 비어있는 교실에 학주라고 하죠. 학생 주임이 와서 그냥 가방 다 털었어. 그래서 체육 수업 끝나고 딱 들어오면 책상 위에 내 가방에 또 물건이 다 흐트러져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거 우리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 그냥 선생님이니까 우리 가방 가도 된다. 근데 요즘 생각해봐. 그렇게 한다고 치면은 완전 인권 침해고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지? 내 가방은 선생님은 선생님이지만 선생님이 뭔데 내 가방을 다 뒤져?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도 이 휴대전화 문제도 뭐 5년이든 좀 몇 년 지나면 뺏는 게 이상한 분위기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일로 돌아와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되는데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반대 측에서 청소년이 휴대전화 중독이 심각하면 예방해야 한다고 하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니까 반대 측에서 했던 말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로 나오면 좀 복잡해. 왜냐면 일일이 찾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토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을 때 뭐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면은 일일이 다 찾아야 돼. 외울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리 쌤이 몇 가지 보이는 거는 표시를 해줄 테니까 여기 저희도 동의하면 되다 표시나 같이 공유하는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교실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한다고 해서 휴대전화 중독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규제를 해서 중독을 막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공연이나 영화 볼 때 스스로 휴대전화 끄게 하는 것처럼 학교에서도 이거 하자는 얘기야. 학생들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뺏지 말고 뺏으면 기분 나쁘니까
뺏지 않는 상황에서 스스로 좀 껐다 켰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휴대전화 활용한 교육 기반이 구축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적인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또한 청소년은 직접적인 소통보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간접적인 소통에 익숙해지고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만이라도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해서 여기 얼굴 맞대고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대측은 이런 입장이야. 찬성 2번. 인터넷 강의가 일상화된 것처럼 앞으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그런 식으로 놓고 이게 활발하게 될 거다. 따라서 휴대전화의 교육적인 활용 가능성을 폄하, 이거 뜻은 좀 써보세요. 폄하, 깎아내린다. 사용을 제재하는 데만 급급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 찬성 측은 이거 시대의 흐름이다. 왜 시대의 흐름을 못 따라가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여러분들도 요거 유튜브로 볼 때 휴대폰으로 보거나 태블릿 PC 이런 걸 볼 거 아니에요. 그때 과연 지금까지 지금 쌤이 시간 쓱 보니까 27분 정도 지났거든. 과연 집중했는지 스스로 좀 반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찬성이가 이 얘기하잖아. 매체를 활용한 교육이 활발해진다. 근데 그 매체를 활용한 그 교육을 제대로 너네들이 하고 있는가? 이거 생각하라는 얘기야.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집중. 그 다음 사회자 마지막으로 보자. 지금까지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모두 수고했다. 어느 편의 주장이 더 타당했는지 평가해 보겠다 하면서 원래는 토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또 있어. 뭔가 타당성 평가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이 교과서에서는 다행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내용은 여기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뭐 손민국이든 또 10,000원 사든 이런 것들은 필기 시험을 보면서 좀 복습이 돼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단어 이거는 좀 그런 게 힘들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문제를 풀어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어. 이걸 어떻게 쪽지 시험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복습할 게 없지. 그냥 쌤이 한번 쭉 읽어준 거잖아. 읽어주고 이 내용을 줄여서 이 내용이다. 그 정도만 너네들도 보면 된다는 얘기야. 문제 풀 때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이쪽에서는 틀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복습이라고 뭐 거창하게 할 건 없고 여기는 그냥 자습서 문제, 그 다음 이제 학원에서 제공하는 문제 이런 것들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도 나가는 날, 그러니까 화요일하고 수요일 수업, 그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같이 모여서 좀 인원이 많아서 모여서 이렇게 오지 말라고 그냥 온라인으로 해드린 거고요. 주말 수업 때는 저번 주처럼 그거 할 거야. 또 나눠서 수업하고 매 시간마다 소독 뿌리고 막 그렇게 할 거니까 특별한 연락이 없으면 그냥 주말에 오셔서 그대로 수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강의 한 4명 많아봤자 그 정도 인원만 들 테니까 안심하고 오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선생님 주말에 수업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문자를 보내신 분들은 모르겠어. 이 강의 안 들었다는 얘기겠지. 강의를 제대로 들었는지는 이 부분을 통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